수년째 침수 피해를 호소하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배수로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의 황당한 대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남원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4월부터 개편됩니다. 남원시는 산내변에 행복마을버스 한 대를 추가하고 인원과 아역면 버스 노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수천만 원을 챙긴 부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대 C씨를 상습 폭행하고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민원을 살펴보는 민원 25시간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귀농했지만 수년째 침수 피해를 호소하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배수로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의 황당한 대응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1심 판단이 나왔고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1심 판단은 어땠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2020년 6월 14일. 비닐하우스 안쪽이 온통 물바다입니다. 고추나무를 심었던 박형배 씨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고추 농사는 끝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수 피해는 전년도부터 반복됐고 배수로 설치와 관리상 하자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가 공사하기 전에 원형관이 있었는데 이쪽이 이쪽보다 12cm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더 안 내려가는 거잖아요. 벌써 지금 19년도부터 25년도면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해결은 안 되고 엄은 돈만 쓰고.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와 김제시가 약속했던 배수로 민원 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법대로 하라는 관계기관의 황당한 대응에 법에 호소하게 됐다는 것. 소송 제기 3년 만인 지난해 9월 나온 1심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났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설치 관리하는 해당 배수로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수 피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가 피해액의 80%인 5,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담수 수심과 담수 시간 규정에 따라 시공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농어촌공사 측 주장은 설계 단계부터 용량이 한참 부족하게 설치 관리된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김제시의 경우 배수로 보수공사를 약속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김제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1일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대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넓혀 전북의 광역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모악산에 등산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50대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일 전북경찰청은 11일 오후 1시쯤 모악산 정상 근처의 천일암 인근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쯤 A씨 가족으로부터
오전에 모악산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지병이 있는 A씨가 등산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수천만 원을 챙긴 부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은 11일 특수폭행과 노동력 착취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와 27살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에서 이들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당시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대 C씨를 상습 폭행하고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1일 새벽 0시 10분쯤 남원시 용정동의 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나 4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원목 150톱과 톱밥 50톤이 타 소방서 추산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다음 달부터 개편됩니다. 남원시는 산내면에 행복마을버스 한 대를 추가하고 인원과 아영면 버스 노선을 확대해 동부권 교통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남원의료원을 거쳐가는 노선을 확대해 하루 평균 170회로 운행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개편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북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청년 측이 최근 3년간 13,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 유출입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전담팀은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일자리부터 교육, 주거, 문화 등에 대해 청년 유출 원인과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할 방침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권 내 처음으로 여성이 파출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조수희 경감을 고창 파출소장으로 임명하고 종합상황실장 등 주요 보직의 여성 경찰관들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수희 소장은 순경 공채로 해양경찰에 들어와 경비 함정과 파출소 등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더민주 전북혁신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날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원외 조직인 혁신신회의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혁신회의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회의 집행부와 시군 조직 관계자들은 이날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릴레이 단식에 참여합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데요.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심리에 우선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를 생각하면 오는 14일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내 판단이라는데요. 전북 정치권은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국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전북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매일 2시 의원총회와 저녁 7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밤 10시 비상총회를 갖고 있다는데요. 또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윤 대통령 석방의 부당성 주장과 함께 헌재의 파면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결정되기까지는 전북 정치의 모든 일정이 올스톱된 상태라고 신문은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김제시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11일 세종특별자치시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호텔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국비와 시비 등 9억여 원을 들여 모악산 도립공원 주요 등산로 등에 드론 배달점 9개를 설치해 등산객에게 커피와 간식 등을 배송할 예정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드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의 물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시는 또 고령 인구 비율이 44%가 넘는 금산면 2개 마을을 선정해 물품 배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국토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원시는 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우수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또 민선식 부시장이 인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열린 발표회에 직접 참석해 남원시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 레저 스포츠 육성과 K 드론 배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 2025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장학금은 반값 등록금부터 다자녀, 특기 장학금, 학원비 지원금 등 4개 분야로 오는 17일부터 4주간 신청받습니다. 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부모 모두 일정 기간 동안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은 학생 부모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근농인재육성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대학생 전학년 전학기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대회인 옥정호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대회가 옥정호 벚꽃축제 개막 당일인 4월 5일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이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온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회는 임실종합경기장과 성수 조치 삼거리, 청웅 모래제 등 지역 곳곳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고 옥정호 벚꽃축제도 방문하여 임실의 봄기운도 물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창군이 대학 신입생에게 진학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본인과 보호자 모두 순창군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3년 안에 대학에 진학해야 합니다. 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오는 7월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불이 나거나 관련 법령을 어긴 사실이 없고 종업원 정기 소방교육 기록이 있는 업소입니다. 우수업소로 인정된 업체는 화재 안전조사와 소방 안전교육이 면제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착이 수여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관할 소방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상 관측 차량을 운영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차량에 탑재한 장비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기상 관측 차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관측 차량은 태풍이 접근하기 전 태풍 예상 길목에 출동해 상층 대기 흐름을 관찰하게 됩니다. 또 대형 산불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지의 바람과 기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